이제 이번에는 이제 국제 관련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제라고 하지만 이젠 저희가 이제 글로벌 국가이기 때문에 뭐 국제가 사실 우리 국내 뉴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해 37년간 이란을 이끌어온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를 보유한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등의 미사일을 발사한 등 맞대응에 나서서 지금 중동 지역이 그 전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도 지금 선박 통행이 사실상 중단됐고요. 그래서 이 미국의 이란 공습 관련한 소식과 전망 등에 대해서 한겨레 기륜형 논설위원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원래는 수요일 날 출연하는데 오늘 하루 앞당겨서 출연했습니다. 네. 예. 그 먼저 이제 이게 모든 상황이 이게 주말에 일어난 일이라서 네. 주말과 연휴에 일어난 일이라서 먼저 이제 주말 상황부터 먼저 짧게 짚어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죠. 이게 처음에 공습이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이죠. 네. 이게 한국 시간으로 공습이 미국이 이란 공습이 시작됐는데 사실 미국이 이란과 이제 핵 협상 뭐 이게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갑자기 그쵸. 이렇게 공습을 하고 그리고 하메네이가 사망할 때까지 이렇게까지 될 줄은 잘 몰랐어요. 이게 공습이 왜 이렇게 갑자기 된 거죠? 굉장히 뭐 당황했죠. 먼저 이게 중동은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 여태까지 나왔던 여러 외신 보도 같은 거를 잘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럼 왜 지금 공격을 했냐? 말씀하셨듯이 2월 들어가지고 지금 이란이랑 그 미국은 핵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3번 만났는데 2월 6일에 한 번 만났고 17일에 만났고 26일에 만났습니다. 근데 이 협상은 이란과 미국이 직접 협상이 아니라 둘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협상이 아니고 오만이라는 중개국을 끼고 오란 외무장관이 야 미국이 이러더라. 너 이란 어때? 이란이 우리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한다. 뭐 이러는 협상이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이 원했던 거는 그 이란이 모든 핵 능력을 없애라. 농축도 예절 안 된다. 모든 핵을 포기하라는 거였고 이란 입장은 그래도 뭐 우리가 저기 NPT 체제가 있긴 하지만 평화로운 핵 이용 같은 거는 이게 허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축의 일말의 가능성은 좀 남겨두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27일에 이제 공격하기 하루 전이죠. 요 협상을 진행했던 이란 외교장관이 CBS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가 그대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란이 우리가 이제 우라늄을 농축을 해도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려면 3%에서 5% 농축 우라늄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스탁파일링은 안 하겠다. 저장을 안 하겠고 우리가 IAEA에 사찰을 다 받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핵을 무기를 만들 생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한 진전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다음 날에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를 보면은 뉴욕 타임즈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보도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랑 이란의 아만이라는 군 정보 기관이 있답니다. 얘네들이 조금 28일에 28일은 저기 아마 하메네이가 어떤 하메네이 사무실에서 핵심 관계자들이랑 모이고 이제 회의를 한다. 이런 정보를 이제 잡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뭐 보통의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는 밤이나 새벽에 이제 주로 공격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새벽이 지났으니까 오늘은 공격이 없나 보다. 또 그리고 협상이 진행 중이고 그 협상에 참여했던 이란 외교장관 아락치 외교장관이 3월 2일쯤에 또 만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없을 것 같다라고 아마 방심을 해서 이제 보통 예상 업무를 해야 되니까 최고 지도자니까 그래서 그날 회의를 하면서 만났다가 갑자기 이제 뒤통수를 맞는 격으로 다 죽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어떤 의미에서 협상 외교를 미끼로 해가지고 뒤통수를 쳤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란이 조금 약간 일본말로 아마이했다, 약간 좀 뭐랄까 좀 약간 방심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란과 지금 미국이 양쪽이 다 지금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네. 양쪽이 지금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근데 정확하게는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란과 미국이라는 나라가
서로 미사일을 날리면서 교전을 해서 뭐 당연히 이란이 더 피해가 크겠죠. 뭐 상징하는 게 당연히 뭐 최고 지도자가 뭐 죽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말로 이란군의 핵심부에 있는 40여 명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국에 있는 미사일 시설 이런 게 다 파괴가 됐고, 그래서 헤그세스 장관이 3월 2일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목적이 뭐냐? 첫 번째, 이란의 미사일 위협을 제거를 하겠다. 네. 두 번째, 이란의 해군을 제거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란의 해군이 있어야지 해군이 나가가지고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든요. 막 기뢰를 막 뿌리거나 이런 거를 제거하겠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얘기하는 거고, no nukes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없애겠다라고 얘기해서 이란의 어떤 그 위협을 제거한다고 하고서 엄청나게 전국을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았다고 보는 게 우리가 합리적인 이해인 것 같고, 그 미국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격을 하지만 그 주변 걸프 국가들, 근데 뭐 대부분은 이제 그 인터셉트로 이제 잡히고 있는 것 같고, 그 미군이 6명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공격으로 인해서 미국과 이제 이란이 받는 타격은 상당히 비대칭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그 자신은 이제 미국은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이란 내부에서 이제 저절로 이제 그 정부가 전복되면서 일종의 민중 봉기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식의 메시지를 자꾸 내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모든 이제 군사 행동이라는 거를 시작을 하려면은 뭐 그냥 뭐 장사미사 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막걸리를 먹다가 기분이 나빠졌어. 얘를 때리고 싶어. 때리면은 때리는 것까지 좋은데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전쟁을 시작하려면은 종전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책임 있는 정부랑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1일 날 그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아주 짧은 인터뷰입니다. 신문 스스로 밝히기엔 6분간의 어떤 인터뷰가 있는데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란 군부가 이란 이슬람 혁명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어떤 엘리트들이 시민들한테 자기네들이 그냥 그 정권을 그냥 이양할 것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 베네수엘라에서도 공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두로 잡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정권을 잡는 사람으로서 그 노벨 평화상 받은 그 야당의 마차도를 선택을 안 하고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로드리게스가 지금 협조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란에서도 베네수엘라 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그런 체제가 유지된 가운데 누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자기네들과 이제 합리적으로 협상을 하는 시나리오 둘. 그 세 번째는 시민혁명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글쎄요 그 이를테면은 한국 상황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승만 대통령이 4.19 때 뭐 이렇게 뭐 유혈 진압을 좀 했죠. 근데 이번에 이란에서 12월 말에 있었던 봉기로 뭐 많게는 3만 명까지 죽였답니다. 이 정권이. 그러니까 뭐 광주를 얘기할 수도 있겠고 전두환처럼. 이런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민심이 많이 이반됐어요. 근데 전두환을 미국이 갑자기 죽였어. 그러면은 한국의 그 5공화국의 그 체제가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시민들한테 이게 정권 이양을 할 것인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경우고 굉장히 근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면은 그 이란도 어쨌든 최고 지도자가 죽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란은 헌법 절차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이제 최고 지도자를 수립하는 작업이 이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락치 외교장관이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그런 어떤 최고 지도자를 뽑는 투표 작업이 시작됐다. 하루 이틀 안에 뽑힐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시나리오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이런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뭐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쉽게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근데 알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제일 우려하는 것은 이 전쟁이 이게 미국은 지금 전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공습이라고 표현하죠. 어쨌든 이게 언제까지 가게 될 건가? 그러니까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 그 4주에서 5주 정도라고 이제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4주와 5주를 무슨 근거로 가지고 4주랑 5주로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헤그세스 장관이 얘기했던 세 가지 목표. 그래서 이란의 어떤 미사일 시설을 파괴를 하고
또 해군력을 없애고 이제 그 뭐 핵을 없앤다고 그랬잖아요. 이런데 필요한 시간을 한 4, 5주라고 이제 보는 것인가라고 보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4, 5주로 얘기를 했고, 근데 그동안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2003년 뭐 그 아프간 전쟁이나 2000년 그 어디죠? 그 아프간 전쟁이나 이라크 2003년 이라크 전쟁처럼 옛날 그 네오콘처럼 부시 때처럼 막 지상군이 그 상대 지역으로 딱 들어가 가지고 그 체제를 힘으로 전복을 시킨 다음에 민주주의를 이식하고 이런 건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 지난번에 이제 국가 안보 전략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상태니까 그러면 누군가랑 자기네들의 어떤 목표, 그러니까 핵이 없는 이란, 위협이 되지 않는 이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도 미국한테 그런 나라 만들면 땡이란 말이죠. 이제 그러려면은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기에는 이번처럼 베네수엘라처럼 지금 이란 이슬람 공화국 내에서 누가 이제 최고 지도자를 뽑혀서 그 사람 다행히도 좀 말이 좀 통해서 원하는 방식의 이제 외교를 복귀를 하는 거를 가장 바라고 있을 거는 같은데, 근데 그렇게 이제 되냐 안 되느냐의 문제고, 기본적으로 4, 5주를 얘기했는데 글쎄요, 이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어지는지. 근데 이란도 지금 뭐 그 주변 국가 걸프 국가들이나 주변 국가들은 막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핵심은 이란의 어떤 미사일 재고입니다. 미사일 재고가 얼마나 남았냐. 그래서 전문가들 뭐 여러 분석을 들어보니까 전쟁하기 전에 한 3,000발 정도 남았다고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6월달에 작년에 뭐 미드나이트 해머 공격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랑 12일 전쟁을 했잖아요. 그때 많이 썼고, 근데 체제가 많이 약해진 상태여서 그 스탁파일이 미사일 스탁파일이 얼마 정도 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 써버리면 이제 뭐 대항 수단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갈릴 것 같은데 뭐 정확하게 그걸 알 수 없고, 그래서 일본이래 그 이란이 얼마 전에 어제인가요? 그래서 자기들 여전히 많다. 그래가지고 뭐 사진으로 뭐 이렇게 뭐 무인기가 쭉 늘어서 있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그랬는데. 네, 결국 뭐 이란이 얼마나 저항할 능력을 갖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다음 지도자가 누가 뽑힐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그 이제 트럼프는 지금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도 내고, 또 한편 또 대화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내고 있는데, 이건 그러면 어떻게 이 매듭이 지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상황이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듯이 가장 손이 덜 가는 방법이, 베네수엘라는 손이 상당히 덜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차기 지도자가 그럼 우리가 핵을 포기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협상을 하자. 그럼 협상이 되겠죠. 그럼 이게 중단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되고 결사항전으로 나온다거나,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단합되어 있는 나라 같지만 저쪽 터키랑 국경에 접한 부분에는 소수민족이 많이 살아요. 쿠르드족들이 많이 살고, 이 사람들은 늘 독립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쪽 소수민족들이 저항을 해가지고 내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뭐 이라크나 시리아처럼 굉장히 국가 자체가 이제 굉장히 약체화되면서 국가 실패의 상황까지 가면은 굉장히 뭐 중동이 뭐 혼란스러워지고 그렇게 가는 게 최악의 상황일 거고, 그것도 아니고 이란에서 이제 최고 지도자가 후계 최고 지도자가 뽑아서 결사항전 자세로 나간다면은 이 미국이 계속 공격을 하겠죠. 이런 계속 공격을 받겠고 또 이제 반격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상태가 상당 기간 또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간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 체제가 뭐 유지되는 게 뭐 손은 덜 들겠죠. 이 국가가 무너져 버리면은 견적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체제가 47년이나 유지되는 체제인데 갑자기 어떤 민주 세력이 딱 나와가지고 뭐 자유로운 투표가 이루어져서 뭐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그 지도자가 막 친미적이고 그러면서도 핵을 포기하고 뭐 이런 시나리오는 너무 어렵잖아요. 예.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올해 11월달에 중간 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중간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이제 전쟁에 대한 여론이 네. 상당히 미국은 갑자기 왜 공습을 했지? 그리고 그렇죠. 갑자기 웬 전쟁에 지금 휩쓸려 가지? 그 미국 사람들이 지금 전쟁에 휩쓸려간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냥 마가도 사실 이게 해외 개입하지 말라는 게 이제 마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미 미국 사람들의 지지율도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쟁 뭐 어디 뭐 조사에서 입소스 조사인가 그 반대가 뭐 27%, 찬성 27%, 반대가 54%에서 반대가 2배 더 높던데. 그렇게 가지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거를.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상대를 제거한 다음에 또 막 자기만 또 이겼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지율을 끌어들여가지고 내가 또 해냈다. 이란을 뭐 핵 문제를 해결했다. 나는 역사에 이름이 남겠다라는 식으로 그런 시나리오로
뭐 별로 갈 것 같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이거를 했는지가 이제 미스테리고, 그거는 뭐 트럼프만 아는 영역인데,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간에 작년에 미드나이트 해머나 올해 1월에 그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이 너무 깔끔하게 잘 된 거야. 예. 너무 잘 됐잖아요. 특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몇 시간 만에 그 상대 수상을 마두로를 잡아가지고 이제 뉴욕 구치소에서 감금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군사 능력을 보여서, 아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어떤 뭐 군사력에 너무 자신감을 가지고 막 버렸던 게 아닌가. 또 그리고 이거 하면에 이거 회의합니다. 여기 치면은 다 죽일 수 있습니다. CIA가 보호를 너무 정확하게. 그런 뭐 어떤 것도 있었겠고, 트럼프 대통령이 밥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에 계속 뭐 공작도 있었겠죠. 근데 뭐 기본적으로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외교를 하고 있는데 누구랑 어쨌든 간에 3번을 만났고 잘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많이 양보를 한 상황인데 이렇게 뒤에서 치고 그러면은 글쎄요, 이거 단기적으로는 뭐 굉장히 군사적인 성공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도대체 누가 미국을 믿고 그렇죠. 협상을 하겠으며 그러니까 이게 점점 나라가 아니고 세계가 북한에 주는 메시지도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죠. 김정은이 야 역시 내가 핵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이제 강조했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지금 중동에 그 항모가 2개 항모 전단이 가 있다 뭐 치기는 실 거다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근데 2017년 10월 11월 상황에서 2017년 10월 11월 상황에서 그때 이제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뭐 늑수구레한 뭐라고 해서 뭐 로켓맨 막 서로 싸울 때 그때는 동해에 항모 전단이 3개가 왔었습니다. 네, 3개가 그때 엄청난 그게 이제 그때 전쟁 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을 텐데 그때 이후로 벌써 이제 9년 10년이 지나서 북한의 어떤 핵 능력이 더 커지고 그리고 이제 그 김정은이 이렇게 하메네이처럼 가면 이제 그 2020년 9월에 나온 북한의 핵 독트린에 따라서 버튼이 자동적으로 눌립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적으로 이제 그 반격 공격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핵 공격을 받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글쎄 이제 북한의 핵 비핵화는 더 물러간 것 같고 4월달에 저기 트럼프가 베이징에 가서 뭐 시진핑 만날 때 김정은을 만나든 안 만나든 한반도 상황은 점점 더 쉽지 않아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너끈히 예측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정치적으로도 이제 이 미국, 이란 그리고 이제 중동의 전환은 우리가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만은 특히 경제 문제. 늘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 이제 공식이 우리나라는 유가 올라가고 환율 급등하고 그리고 주가 폭락하고 이게 뭐 매번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유가죠. 유가인데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과연 정말로 봉쇄가 되느냐의 문제인데 정말 답이 없는 거는 그 이란 해군이 막 나가가지고 기뢰를 막 깔아보고 막 부설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정말 피곤하죠. 근데 기뢰를 그 지뢰를 깐 거잖아요, 모래다가. 근데 바다가 넓지 않습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 그리고 조류로 막 날아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뢰 부설이 되면은 이 봉쇄가 상당히 장기간 동안 이어질 거라고 보고 우리나라의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엄청나게 크겠죠. 예. 근데 이게 지금 뭐 기뢰 부설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보면은 뭐 미 중부 사령부가 한 몇 시간 전에 X에다 올렸는데 오만의 전쟁 이틀 전만까지만 해도 5만만에 미국 그러니까 이란의 함선 12척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없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헤그세스 장관도 얘기했듯이 이란 해군을 괴멸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거를 봤을 때는 상당히 괴멸이 됐겠죠. 그래서 이 해협을 봉쇄하는 이란 해군의 능력이 현재 저하됐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란에게 좀 안 된 거고 저는 엄청나게 동정합니다만은 그 봉쇄가 뭐 상당히 뭐 그렇게 길게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도 한정적일 거다. 근데 이렇지 않고 정말로 뭐 정말 기뢰 부설이 이루어지고 정말 오가는 탱커에 막 이란이 미사일 쏘기 시작하면은 그 답이 없죠. 그럼 또 미국이 그 공격 원점을 향해서 또 미사일 쏘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코스피는 6,100선은 사수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6,100선도 무너질 정도로 급락했다가 지금은 6,130선, 6,100선 정도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서 일단 속보로 나오고 있는 것은 예상보다는 영향이 크지 않다. 좀 그런 식으로 좀
언론 보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다우존스나 S&P 500도 생각보다 이제 그냥 약보합 정도로 갔으니까 예. 예, 예, 우리도 삼성전자도 한 2% 정도 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뭐 이 예. 정도면 예상보다는 좀 영향이 좀 덜하다. 그럼 미국이 정도. 이제 해낸 거죠. 이 중부 사령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해상을 봉쇄할 수 있는 이란 해군의 능력이 상당히 많이 지금 뭐 이렇게 훼손됐다. 이렇게 보는 게 뭐 합리적인 예측 같습니다. 뭐 좀 모르죠. 근데 또 예, 알겠습니다. 뭐 이제 우리가 국제사회 얘기를 전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전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미국이 잘못한 건데 그냥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다 이겨버리는 그런 걸 전하는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은 가시지 아니 그렇죠. 않습니다. 아니 제가 이 얘기는 해야 되겠네. 아니 기본적으로 이게 사실 그 강호에 이런 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이제 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유엔 체제를 만들고 국제연합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무력 사용을 금지를 한 것이고 국가 간의 분쟁의 해소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언제나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거나 두 번째는 내가 공격받았을 때 그거를 자위권을 행사할 때입니다. 근데 물론 자위권을 행사할 때도 제가 나를 한 30초 이내에 미사일을 쏠 게 너무 분명해요. 아 이거는 가만히 있고 그냥 앉아서 당할 때는 미리 먼저 그 제거하는 이거는 가능합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은 정말 뭐 이란이 뭐 핵 위협이 있다고 하지만 미국한테 정말로 당장 이거를 제거하면은 안 돼. 정말 임박한 위험이었는가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뭐 협상이 진행 중이고 이란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양보한 상황에서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 거는 글쎄요. 그 뭐 미국의 패권이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건 굉장히 그 뭐 국제사한테 주는 이미지가 한마디로 더럽죠. 예. 그렇고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란 입장에서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도 과연 이렇게 다시 최고 후기의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감정적으로 우리 결상전 하고서 다시 핵 개발을 그렇게 할 것이냐? 이거 정말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제가 세계사 역사를 공부하면은 그렇게 이제 정체성을 내세우고 하면은.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으면 정말 국민들이 더 힘들어지고 나라가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 뭐 이렇게 됐으니까 현실적인 타협의 길이 뭘까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거의 뭐 이렇게 경제 제재를 이렇게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시민들 뭐 생활이 이렇게 어렵고 이제 뭐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자국민 3만 명이 자국 정부에게 시위진압 과정에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역시도 이제 뭐랄까 우리가 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마음은 알겠으나 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외교를 하는 게 이란한테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감히 해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예정보다 조금 더 길게 얘기를 전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